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109페이지인데요. 109페이지 보시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사입니다. 아까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사하느냐, 또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이제 한번 봅니다. 별장 하나하나 밑줄이요.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요. 뭐 이걸 뭐 별꼴 뭘 해가지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건 아니고 그냥 보다 보면 이거는 사치성 재산은 5가지는 알게 됩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악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요. 하나하나 밑줄이고,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요, 표준세율과 밑줄에 또 계속 표준세율과 중과금세 몇 배요? 4배 합한세를 정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취득세는 이제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별장이냐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택의 별장은 주택인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별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가로 안에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깡촌, 저 시골에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농어촌 주택 같은 거 하나 사면요, 좋잖아요. 그 지역은 일단 공가 폐가가 늘어나는데 시골 사면서 세금을 내고, 갖고 있으면서 세금 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도 좋고,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농가주택 하나 사놓고서 텃밭 일구러 왔다 갔다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경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건축물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별장이든 뭐든 지방세에서는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명하다. 바닥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도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해. 그럼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재산세에서 20배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지방세는.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이거 7배로 바꾼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봅니다. 지방세 무조건. 동그라미 3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 대상이다 그랬는데, 꼭 소유자가 직접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별장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러니까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인 거지, 꼭 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안 따져요. 법인 소유 별장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수임이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휴가철에 이용해? 그럼 뭐가 된다? 별장으로 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여러분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꼭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있어야지 별장이 아니라, 산간 해변 휴양지 꼭 그림처럼 멋진 좋은 곳에 뭐 멋진 집이 별장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거나, 그럼 별장이 됩니다. 또 재미동포가 인천 송도 신도시 아파트 하나 사놓고서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 있다가 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눈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총강표 줄 게 아니라 눈으로 몇 번씩 읽어두면은 헷갈리진 않으니까요. 넘어갑니다. 110페이지 개념 플러스에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6,500이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드릴 기회가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넘어갑니다. 볼 필요 없고. 골프장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토지상의 임목을 말한다. 그러니까 골프장 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임목 이런 것도 다 골프장으로서 중과사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이어야 되고요. 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골프장으로 중과세합니다. 실질과세는 당연하죠. 꼭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고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면 골프장이고. 3번 봅니다. 한편요, 일반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이나 간이골프장, 골프 연습장 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을 승기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를 적용한다 하는데, 여러분 골프장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인데, 자,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고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간이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고요. 또 골프장은요,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건설하니까 중과세 합니다. 근데 골프장은 승기 취득할 때 있죠? 매매든 증여든 승기 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해요. 승기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자, 골프장 있잖아요. 승기 취득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치성 재산하고 단위 자체가 틀려요. 이 골프장은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각이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승기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돼요.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칠 때 환경오염 문제,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고 그러니까 중과세 나는데, 승기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이판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골프장만 승기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사치성 재산 있잖아요. 별장, 고급 오락장 등등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매각이 구조조정 같은 거 해서 어려울 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것만 그렇습니다. 골프장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쫙 밑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에다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중과세한다고 사실성재산이라고 속여요. 양가로 3번 고급 오락장입니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은 고급 스파시설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여기요, 고오락장인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60일이요. 30일이었다가 60일로 작년에 바뀐 건데요. 가로는 생략하고 111페이지 첫 번째 줄 맨 끝에 이내 고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당연하죠. 고오락장으로 쓸 것도 아닌데 고오락장용 건축물, 나이트클럽 건물 굉장히 큰 걸 취득해가지고 쇼핑몰로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60일을 기억합니다. 30일이었다 60일 바뀌었고요. 취득세는 올해, 작년에도 제가 그랬지만요. 작년에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취득세에서 어떤 때는 30일, 어떤 때는 60일 중구난방이었어요.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납세자가 신고할 때는 무조건 며칠이요? 60일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나왔다, 며칠? 60일입니다. 30일 틀려요.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취득세는 며칠? 그러면 60일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고불학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요. 이런 것들 살짝 그냥 체크하시면서. 아까 별장도 그랬죠? 10배까지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3번은 고불학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됐을 때 안 분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고불학장이 어떤 거냐 이런 거는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상가 전문으로 하실 분들만 의미가 있는 거고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고요. 양가로 4번 고급 선박입니다. 밑줄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험, 실습 등의 용도의 생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사실성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있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취득세만 중과세. 그래서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중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고급택은 재산세 같은 데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하고 또 종부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과 똑같이 고급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택 취득세만 중과세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목은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택의 요건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보면 고급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고급택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원래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고급택은 요건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근데 올해는 개정이 있어가지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고급택 요건이요. 기억번호입니다. 1구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요. 여기를 지워야 돼요. 그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여기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액 기준이 건축물 가액 기준이 삭제가 됐어요. 올해. 왜 삭제했냐면 땅값은 굉장히 비싼데 이 건축물 가격이 9천만 원이 안 돼. 건물은 오래되면 될수록 감가상각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 가격 요 기준 때문에 땅 면적도 기준도 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은 만족시키는데 요것 때문에 고급택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는 요거 지워버리고 주거용 건축물 속토지로서 여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6억이었는데 요걸 고칩니다. 9억으로 고칩니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상향이 되는데 자 6억이었다가 얼마로요? 9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1구 건축물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고급택이 됩니다. 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자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이요. 그러니까 이거 기역과 니은은 AND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1,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66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급택이 되는 거예요. 662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또 여기를 지워요. 그 건축물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합속 토지로서 여기를 지워버리고 취득 당시 시가 순액 6억 원 초과를 얼마로 바꿔요? 또 9억 원 초과로 바꿉니다. 9억 원 초과로. 그 다음에 D급번 1구 건축물 단독주택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AND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 6억을 또 얼마로 바꿔요? 9억 원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공동주택 아닙니다. 아파트에 무슨 엘리베이터 없을까 봐. 단독주택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당 시가순액이 9억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1구 건축물의 에스컬레이터 또 67제곱미터 이상 20평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 건축물의 속도리 그러니까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는 제외.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요새 뭐 수영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공동주택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 보신 분? 아니면 살고 계신 분?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다. 없으시죠?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집 단독주택인데 아파트 단지 말고요. 아파트 단지 수영장 있잖아요. 그 말고 단독주택인데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꼭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있으면. 예? 내가 이제 강의 역사상 분명히 한 명은 있었을 건데 강의 역사상 그 수많은 수강생 중에 한 번도 손을 안 들어. 아 진짜 내가 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가긴 가더라도 내가 미리 얘기하고 양해하고 여름에 고기는 소고기 사들고 내가 한번 좀 방문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 진짜 사람들이 내가 오는 걸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아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있긴 있었을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면적이나 가액 기준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그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고급택이에요.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67제곱미터 이상,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이다? 볼 거 없어요. 그냥 면적 가액 기준 관계없이 고급택입니다. 시험에서 혹시라도 1구의 건축물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서 고급택이다 이러면 틀려요. 얘네들은 가액 면적 기준 관계없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수영장.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가액 기준과 결합되어 있냐면요.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시가 순액 9억 초과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요양을 위해서 저기 땅값 싼 곳에 집 줬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값 땅값 싼 곳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시가 순액이 얼마? 9억을 초과해야 되고.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부의 건축물 연면적 이 25제곱미터지.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 광고하는데 왜 분양 광고한다? 이사후라고. 그래서 이사후 15제곱미터 추가하면서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였또? 6억 얼마로 바꿔야 돼? 9억 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급택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면서 고급택의 요건에서 꼭 기억할 것은 취득세만 중과세 한다는 거. 또 하나 가액 기준이 올해 개정이 되는데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이번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있죠? 예, 요거 역시 또 60일이 밑줄입니다.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었어요. 가로는 생략하고 아래로 세 줄 내려와서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똑같아요. 아까 고급락장처럼 고급택 취득했어요. 근데 주거용으로 산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사가지고 지금 레스토랑 만들려고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며칠 내? 60일 내. 30일 아니고 60일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3번 고급택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처리봅니다. 그래서 별장이든 고급 오락장이든 고급택이든 자 부속토지 경계 불명합니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처리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이요. 실력 체크 문제 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별장,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항공기. 고급항공기죠 여러분들.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사치성재산 아닙니다. 고급 선박이지. 근데 슬쩍 집어넣고 속입니다.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아니라는 거. 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사치성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입니다. 이거 처음 배우는 건데요. 과미력적 원역 내 중과세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과미력적 원역에서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 과미력적 원역에서 법인의 밑줄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가로는 신탁재산 포함한다는 건데 별거 아니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할 때 밑줄 조합입니다. 표준세율이에요. 중과균세 몇 배요?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자, 그러면 114페이지인데요. 114페이지인데 먼저 과미력적 원역 내 공장 신증설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플러스에 과미력적 원역이 어딘지 나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과미력적이 어딘지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양가로 1번 과미력적 원역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을 봅니다. 표준세율과 중과균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데 거기 맨 꼭대기 표에 정리가 돼 있고 세율이 박스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양가로 1번 과미력적 원역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미력적 원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물을 취득해요. 그러면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하는데 이 중과 대상 지역, 과미력적 원역을 말하는데 다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산업단지 유치지역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공장 지으라는 데잖아요. 예?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외입니다. 포함 그럼 틀리고. 그 다음에 과미력적 원역의 범위가 개념 플러스에 또 자세하게 나왔는데 전혀 시험과는 관계없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115페이지 봅니다. 115페이지 보시니까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 그래가지고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 연면적 밑줄에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돼도 크게 인구 경제력 집중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안 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 이때 공장은 비도시용 공장일 때 중과세하는 거지 도시용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 쫙이요. 도시용 공장이 어떤 건지는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냥 도시 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 이렇게 아시면 되고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 또 동그라미 3번이요. 중과 대상 사업용 과세물건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어떤 걸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기억번 두 번째 줄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밑줄 동그라미 니은번 세 번째 줄에 공장 신증설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자 공장용 차량기 장비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기 장비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용 차량기 장비 이 네 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과밀업종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이 정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 밑줄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건지 몇 가지만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과밀옥제 권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인데 그럴 때 자 한번 보시면 여기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해요. 그러면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인만 바뀐 거니까.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했다?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업종 변경이요.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으로 하는 일만 바뀌었어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내에서 내로 이전. 자,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새롭게 기존 공장 폐쇄하고 과밀옥제 권역 내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있죠? 서울로의 이전은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고도로 인구가 경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역번 승계수도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여기 비추죠. 포괄적으로 승계수도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니은번 자 해당 과밀옥제 권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옥제 권역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이전 요까지 밑줄이야. 그래서 이때 새롭게 인구입이 없으니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밑줄이요.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내에 이전하거나 밑줄 또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전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즉 중과세 제외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는 포함이죠. 아닌 건 기고 제외는 포함이지. 그래서 중과세 합니다.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에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한 날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합니다. 동그라미 D급번 업종 변경이요.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했다 밑줄이요. 새롭게 인구입이 없죠? 하는 일만 바뀌었잖아요. 치약 만드는 공장에 칫솔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 뭐 공장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것도 새롭게 인구입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구역이 처음에는 과밀옥제 권역 바깥이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116페이지 15번이요. 밑줄이요.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이요.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중과세 안 합니다.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자,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을 중과세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밀옥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중과세 받고 두 번째입니다. 과밀옥제 권역 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수도권 정비계법에 따른 과밀옥제 권역에서요. 즉 밑줄입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으로 신축 증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거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다가 여러분이 본점 주사무소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X예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지점 분사무소
아닙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해야지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고 또 사업용 해야지. 여기 사업용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녀에서 비사업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사업용은 아니고요. 비사업용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인데 거기 신축과 증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해서 중과세 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은요. 기존의 돼지꼬리 땡냐에서 신축과 재축에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인구입이 없고 그냥 주인만 바뀐 거니까 기존의 빌딩 신축 증축할 때 새롭게 짓거나 늘릴 때 인구입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 X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관련한 얘기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중과 대상 본점에 해당하는 여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면 되고요.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성 내 중과세 받고 이제 대도시 내 중과세를 봅니다. 대도시요. 산업단지 제외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서 법인을 설립, 설치 이전 또는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서라거나 그럴 때 중과세를 하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밑줄입니다. 표준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 즉 2배를 뺀 세율 적용합니다. 밑줄. 대도시 내 중과세. 어떤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 하느냐? 양가로 1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요. 자, 본문 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의 동그라미요.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그 아랫줄 함에 따라 밑줄이요. 대도시 부동산 취득 밑줄이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를 합니다. 양가로 2번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취득. 그래서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이요. 그 다음에 가로 생략하고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밑줄입니다.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취득하는 일체 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를 합니다. 쭉 밑줄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중과세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죠? 별 표시합니다. 중과 적용 배제 그래가지고요. 수도권 정비계법 규정에 따른 과미력 저건역에 자 밑줄입니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법령의장은 대도시 중과제업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과세하지 않는데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요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또 나올 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냐면 한번 보세요. 그 예를 좀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 그래가지고 한번 예를 적어놓으세요. 은행업. 제가 찍은 것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3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찍은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은행업, 할부금융업.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중과세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서울에 못 있게 하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나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꼭 있어야 하잖아요.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고 할부금융업. 그 다음에 유통업, 농산물 유통센터 등등 그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유통업. 그 다음에 자 의료, 병원 같은 거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의료. 그 다음에 첨단업종. 그 다음에 첨단업종이야. 첨단업종. 또 그 다음에 뭐 주택 건설 사업, 주택 사회 뭐 기반시설 사업이라든가 주택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엄청 많아요. 더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런 정도 알아둡니다. 은행업, 할부금융업, 유통업, 의료업, 첨단업종, 주택건설사업, 뭐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뭐 쭉 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적어놓습니다.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 사람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도시 내 중과세랍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중과세를 정시 유의사항, 이건 지금요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나중에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요약집 같은 거 할 때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고 119페이지 양가로 5번이요.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를 적용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밑줄이고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정도 갈 때 슬쩍 어떤 건지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동시 적용되는 것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문제 내기도 애매하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대상이 과밀역 적용된 중과세도 대상하고 뭐 대도시 내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하고 어떤 대상이 대도시 내 중과세도 해당하는데 사채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도 해당되고 그럴 때 동시 적용되는 거 관련한 건데 여러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 체크 문제를 보시니까 1번이요. 과밀역 원역에서 그러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1번 과밀역 원역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과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고요.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과밀역 적용된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 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 과밀역 적용된 중과세는 2번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기 취득하는 경우 주인만 바뀌었으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3번 요거는 어떤 거냐면 세율 적용에 관한 건데 제가 안 보고 넘어온 거예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4번 봅니다. 과밀역 원역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 설치 이전 또는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과밀역 적용된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자, 열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과밀역 적용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대도시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원 설치하거나 전입할 때를 말하는데 그 대도시라는 게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을 의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밀역 적용이라고 여긴 표현이 나왔지만 사실은 대도시 내라고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리고 대도시라고 하면 수도권 정비기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정분사원 설치하거나 전입할 때 중과세 한다는 거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5번 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 그중 어떤 거예요?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낮은 거 틀렸고요. 5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5번에 세율 특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 세율 부분이 최고 어려워요. 그래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지방세 전체에서 최고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자꾸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까지. 이 세율 고비만 넘기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자꾸 보면 되는 거지 뭐 그거는 뭐 고도의 이해를 요하거나 막 그런 거 없어요. 지방세는 다 그냥 자꾸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재산세에서 토지 유용 구분하는 거 이제 그게 또 조금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이해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자꾸 보면 되는 거지 뭐 성의 문제예요. 뭐 취득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고 불성시하면 가산세 중될 때 일반 가산세, 중가산세 뭐 이런 것들 다 재산세, 납기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자꾸 보면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은 고도 이해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암기 같은 것도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막 그러는데 암기를 처음에 그냥 무작보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게 힘들지만 외울 게 많은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뭐든지 그냥 반복해서 시험용 공부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꾸 그래서 보고 우리가 이제 계속 강의를 듣고 여러분께 제가 계속 음으로 양으로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코드를 심어 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수강하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제 음성과 함께 제 액션과 함께 제 제스처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깔려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압축하고 하면서 반복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심전에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뭐 암기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120페이지 봅니다. 5번 세율 특례입니다.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이쪽 가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세율 특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세율 특례, 특례 세율인데 이것도요. 세율 특례 세율은 2011년도에 취득세하고 종전의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어떤 거냐면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옛날 취득세에서는 A라는 어떤 사안은 과세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었는데 이걸 과세를 안 했어요.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에서는 이것을 과세를 했어요.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지금 통합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그러면 세목관서에 따라서 통합했는데 뭐로 두 번 신고해 한 번에 하자. 근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보세요.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팔, 무동이 815, U1210, 원팔03시계 이 표준세율은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세율이죠. 그런데 이 표준세율에서요. 옛날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이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냈는데 아까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중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세율 이거 몇 프로라고 했어요? 2%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취등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기에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등록세 비용만 남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2%로.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자, 취득세 비용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를 해요. 중과 기준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라봐라 나와요.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A사안이 어떤 건지를 고르라고 나와요. 또 다음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고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것은 뭐 해가지고 B사안이 어떤 건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A사안과 B사안이 섞어져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지를 골라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율 특례 양가로 1번입니다.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밑줄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밑줄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표를 봅니다.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2%를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이렇게 외워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에 마이너스 2%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예외 있죠? 예외는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예외는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 세율 특례를 물어볼 때는 이 예외에 해당되지 예외를 고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중과세 되는 경우는 아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단서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는 고려하지 않도록 시험에 나오는데 어떤 건지 맛배기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예외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중과 대상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잖아요. 근데 여기 부동산 취득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인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여기에 해당된다. 이 부동산 취득이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이다. 그러면 이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이 특례세율이 몇 배? 3배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취득이 아니라 여기 특례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 때는 이 특례세율의 3배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인데 예외는 그런 거라는 거만 한번 그렇구나.
됐으면 이제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에 주된 비율을 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어떤 거냐. 제가 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그냥 오래만에 한 5년, 10년, 뭐 10년 넘게 옛날 학창시절 동창인데, 옛날 학창시절 동창인데 아주 본지 그 학창시절 이후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하긴 한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한테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냐면 옛날에 어떤 제 동창회가 아주 오랜만에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거의 제대로 봤었나 그 이후에 한두 번 봤었나 하여튼 뭐 제일 잘 못 봤던 친구인데 한 10년 만에 넘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반갑다 어떻게 지내냐 막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가 자기가 지방 어디에 있는데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붙여달라고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꼭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꼭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 다음 주가 됐어요. 바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가 안 오는데 며칠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연락 두절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그 알만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동창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이 녀석이야.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내가 잡거나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고 돌아다니겠어요. 친구들을 다 그냥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녀석 안 돼가지고 그냥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사건 이후로는 있죠.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딱 오면 동창한테 전화가 오면 반가우면서도 얘가 왜 전화했지? 그냥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소주 한잔 하면 그냥 그런 거에 뭐 얼마든지.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자 보세요. 어떤 동창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친한 동창이 아닌데 갑이 을한테 돈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을이 돈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사업하는 애가 네 명인데 부동산 갖고 있지. 너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일단은 나한테 팔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살아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서 나중에 환매 기간 내에 환매대금 치르고 환매권 행사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갑이 을 다시 팔아 나한테. 그래서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는 이거 왔다 그냥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인 취득이라고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 안 했어요, 옛날에.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우다시피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하면서 이런 거 공짜로 안 해줘요.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이게 통합이 됐어요. 그럼 통합된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 상삼팔 무동일팔이로 U12, 580, 30에 이 표준세율에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만 빼면 똑같아지잖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근데 어떻게 바꾼 적도 있냐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뺀 세율입니다, 여러분. 등기비용만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취득. 그래서요. 밑줄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요. 자, 거기 보조단에 나오는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단 고급택 제외라고 되어 있죠? 밑줄이요. 그래서 고급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율로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어린이철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있는데 놀러 올래? 그래요?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 있는데 나 그 집에 가족이야. 너 놀러 올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세요.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으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등기비용만 받고요. 또 거기 밑줄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합니다. 밑줄이요. 제가 꼭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는데요. 내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였던 분, 읍 포함해서 리, 읍 출신, 손 아니 4분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사투리랑 등등 여러 가지로 진짜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동 출신이란 말이죠. 자 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어떤 분들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빠, 엄마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면서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 돕고 자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농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과세 안 했는데 취득세를 등기는 역시 부모님의 내면으로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들 추가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 어떤 세를 적용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합병으로 다 밑줄여질 거예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식적 취득이지.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해서 취득세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되면 이제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당연합니다. 121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밑줄입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요. 밑줄이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밑줄이요. 가로도 밑줄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럼 어떤 건지 볼까요? 공유물을 분할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인데 공유물을 분할했다. 그럼 지분의 표시 없으면 균등 지분인데 분할했어요. 그럼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 자, 근데 만약에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이었는데 감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종전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고요. 이런 얘기고. 공유물 분할, 합유물 분할 이런 것들. 동그라미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밑줄이요.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지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또. 동일대진에서 번쩍 들어서 동일대진에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이겠죠?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건물을 어떻게 동일대진에서 옮겨요? 옮길 수는 있기도 있겠지만 뭐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래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겼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과세 안 했는데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등기부, 표지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1억이었는데 이전하기 전에 1억이었는데 이전했더니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기억하고 동그라미 6번도 밑줄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밑줄이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행사할 때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항상 제가 여러분 주수강자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 가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돈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라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의 힘에 입어서 돈 번 거지. 그러니까 부부가 혼인후용소한 재산은 공동소유재산으로 보고 공동소유재산이고 제3분할 총권 행사에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식적 취득이야.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 뺀 등기세율입니다. 6가지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피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직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하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 다음에 건축물 이전으로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 건축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취득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양가로 2번 이 중과 기준세율 정되는 특례 이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